이 사진은 도대체 어디서 구한 겐가? 이 꼬마 아이는 죽은 내 아들이네. 이철용은 서동주가 들고 온 사진을 보고는 자신의 죽은 아들 사진을 어떻게 구했냐면서 서동주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이철용은 추성현이 서동주란 사실을 몰랐기에 친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서동주는 이철용의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친아버지가 대통령임을 간파하였죠. 서동주가 친아버지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서동주의 친부가 이철용 대통령이었다는 내용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은남아, 이분이 내 아빠신 게 확실해? 서동주는 여은남이 사진 속 여순호를 가리키며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순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이제 여미철도 여은남과 이혼해주겠다고 했고 서동주도 모든 기억을 되찾았기 때문에 둘이 순조롭게 다시 만날 일만 남은 순간 두 사람이 친남매일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과도 일이 벌어진 거니까요. 하지만 서동주는 여은남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여순호 사진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진 여은남이 호기심에 가득 찬 소리로 묻길. 이거 진짜 오래된 사진 같아 보이는데 동주 네가 이걸 가지고 오니 신기하다. 엄마가 아빠 사진 다 없애버려서 아빠 사진 꼭 하나라도 갖고 싶었는데 이거 내가 가져도 될까? 서동주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여은남은 서동주에게 아빠와 함께 있는 이 아이는 누구인지 그리고 옆에 사람들 얼굴은 왜 다 지워진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지만 서동주는 아무 일 아니라며 거짓말하길. 은남아, 나도 이 남자 아이가 누군지 모르고 옆에 얼굴이 지워진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은남아,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집에 가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괜찮다면 오늘은 나 먼저 들어가봐도 될까? 서동주는 집으로 돌아온 뒤 만에 하나 여은남과 자신이 친남매면 어떡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동주는 단호하고 침착하게 혼잣말하길. 일단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설레발치면서 걱정을 하지는 말자. 은남이가 내 동생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때 서동주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으니 바로 화장실에 여은남이 두고 간 칫솔이었죠. 서동주는 지퍼락에 여은남의 칫솔을 넣고 자신의 칫솔을 다른 지퍼락에 넣은 뒤 유전자 검사 센터에 두 사람의 칫솔을 가져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서류 봉투에 두 개의 칫솔을 넣고 대산 유전자 센터로 향한 서동주였지만 막상 검사를 해보려고 하니 설마 했던 걱정이 현실이 되어버릴까봐 차마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친남매 간에 결혼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창백해진 서동주의 얼굴을 본 배원배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서동주는 배원배에게 솔직하게 진실을 말해주었죠. 그리고 자신은 대상 그룹으로 출근해야 하니 칫솔들을 다시 집에 갖다 놔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친남매인지 아닌지 어둠 속에 묻혀버릴 뻔했던 진실은 배원배의 기지로 곧 밝혀지게 됩니다. 서동주란 놈 정말 위험해 보이지 않아? 장선이 형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 같던데 형 나랑 사랑기금 계좌까지 자기가 낚아채서 우리한테 들고 온 건 서동주인데 왜 피해는 내가 봐야 되는 거야? 이철용은 염장선이 자신의 고향 육촌형 아들을 연구지원금 횡령 혐의로 수사받게 만든 걸 보고 염장선의 작품임을 바로 간파했습니다. 서동주가 끼어들기 전까지는 염장선과 갈등이 생길 만한 일이 별로 없었는데 서동주에게 자금 관리를 맡긴 이후부터 염장선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대기 시작했죠. 친인척의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한 염장선과 척을 지면 질수록 손해보는 건 이철용이었기에 이철용은 이쯤에서 서동주와 척을 지고 서동주의 스위스 계좌를 염장선이 다시 가져오는 게 자기에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죠. 그리고 염장선에게 전화 한 통을 넣었어요. 형, 우리 육촌형 조카 얼른 풀어줘요. 그리고 이런 일 자꾸 만들어서 나 곤란하게 하면 나도 형 불편해. 그리고 서동주는 형이 알아서 처리하고 계좌도 형이 좀 알아서 가져와 봐요. 그럼 내가 서동주 손절하고 바로 형한테 자금 관리 다시 맡기지. 나 서동주 그놈 왠지 느낌이 좀 그래. 처음 봤을 때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 염장선은 이철용에게 알았다고 말했고 육촌형 조카를 이용해 협박하기 잘했다 생각했죠. 그리고 염장선이 청구호에게 말하길 구호야. 아무래도 핏줄간에는 끌리는 게 있나 보다. 철용이 얘가 서동주를 보더니 뭔가 느낌이 왔던 것 같더라. 청구호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염장선은 눈을 감고 오래된 과거를 회상했죠. 권력 욕심이 많았던 염장선은 그때나 지금이나 믿을 만한 네트워크를 곳곳에 심어놓고 자신의 지지 기반을 쌓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정치 쪽에서는 이철용이가 똑똑하다 생각해 그와 손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철용은 당시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혼외자를 갖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야당 쪽 의원들이 이걸 구실 삼아 이철용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었죠. 위기감을 느낀 염장선이 이철용에 말하길. 철용아, 너 혼외자 있는 거 저쪽에서 알았나 보다. 사생활이 지저분한 게 알려지게 된다면
너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낙선할 게 뻔해. 한 번 더 국회의원하고 최고위원하고 당대표하고 서울시장하고 대통령하고 그렇게 쭉쭉 뻗어나가야 하는데 겨우 혼외자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망치게 생겼다. 너한테 건 내 인생까지 말이야. 하지만 이철용은 단호하게 말하길, 형, 나 형하고 같이 당대표,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그렇게 쭉쭉 뻗어나가고 싶은 거 맞아요. 정치 욕심 누구보다 있는 게 나예요. 근데요? 이미 생겨버린 아이를 어떡합니까? 형도 성현이 봤잖아요. 그 똘똘하고 귀엽게 생긴 여성 말이에요. 못난 아비 만나서 성도 아비 성 못 따르고 엄마 성 따라서 살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자 염장선이 화를 내며 말하길, 그래. 이미 내 성도 따르지 못하는 아이야. 그러니까 네 아들 아니라고 부인해라. 아니면 두 사람을 멀리 외국으로 보내버려. 일단 눈에 안 보이면 지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확인할 방도가 없지 않냐? 그러자 이철용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말하길, 외국으로 보내버리라고요? 내 자식이 아니라고 부인하라고요? 내 자식 아니라고 부인하면 그 아이가 받을 상처는요? 그러자 염장선이 화를 내면서 말하길, 철용아, 정신 좀 차려라. 너는 정직한 투사 이미지로 국회의원 된 거야.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올 것 같은 이미지에 혼외자라니 그게 가당키나 하냐? 대한민국 국민 정서가 그걸 받아줄 것 같아? 추성현 그 아이 하나 그게 뭐 대단하다고 내 정치 인생을 포기하겠다는 거냐? 너한테 베팅한 나까지 말이야. 그러자 이철용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길, 형, 나 그럼 정치 안 할래요. 형은 자식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자식, 내 아들입니다. 지금 아내하고도 이혼하고 내연녀랑 그리고 내 아들이랑 살까도 고민 중이에요. 염장선은 이철용이 내연녀와 혼외자에게 완전히 빠져있던 것을 알게 되었고 이철용을 설득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죠. 그렇기 때문에 염장선은 내연녀와 그 아들까지 모두 함께 몰래 죽여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비가 오는 날 외곽 고속도로를 탄 모자를 트럭으로 들이받아 사고사로 위장하는 방법을 택한 염장선은 그렇게 이철용의 내연녀와 추성현을 모두 사고사로 위장해 없애버렸다고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서동주의 어릴 적 사진과 추성현의 어릴 적 사진이 일치한 것을 봤음에도 두 사람이 동일인일 수 없다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이철용은 염장선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원수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었죠. 그렇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 주요 사찰 대상이었던 염장선이 하는 말들이 모두 녹취되어 있던 민들레 자료가 공개되면서 염장선이 한 짓은 고스란히 이철용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이 자료 보셨습니까? 남성철 의원은 대통령에게 헐레벌떡 달려와 민들레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죠. 대통령님, 염장선 이거 미친놈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또라이인 줄은 몰랐습니다. 글쎄 세상에 건들게 따로 있지. 대통령님 아들을 건드려요? 이철용은 무슨 소리냐면서 녹취록을 빼앗아받고 염장선이 한 짓을 알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어찌할 줄 몰라 했죠. 이철용은 곧바로 검찰총장에게 연락해 앞뒤 재지 말고 염장선을 먼지 같이 털어서 당장 감방에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확인한 염장선은 급하게 짐을 싸 외국으로 도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경찰들은 염장선의 집에 찾아와 그를 긴급 체포하고야 말았죠. 그러나 이때까지도 사태 파악을 못한 염장선은 감방 동기들에게 허세를 부리며 말하길, 제가 지금 여기에 당신들과 함께 있긴 하지만 계속 여기에 있을 몸은 아니랍니다. 곧 대통령 특별 사면이 있는데 사면 받는 죄수 1호가 내가 될 테니 말입니다. 왜냐면 제가 대통령 이철용이랑 굉장히 친하거든요. 염장선의 감방 동기들은 허풍을 치는 염장선을 보고 비웃더니 이불로 덮어서 몇 시간 동안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감방 안의 텔레비전에서는 염장선에 관한 뉴스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국정원장으로서 무고한 대학생들을 괴롭혔던 염장선의 과거와 살인 행적에 관한 것들이었죠. 염장선은 대통령 특별 사면은커녕 가중 처벌로 최근 유례없는 사형수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